네, 안녕하세요. 사람 ING와 형석쌤이 함께하는 만화 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ING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게피십을 운영하는 정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석쌤의 고등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사유연의 운영진 중에 한 명인 어정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주 전부터 그 형석쌤의 만화 인문학 1편 그 알리타의 원작인 총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작인데요. 1부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고 2부는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망의 3부입니다. 인간이란 땡땡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형석쌤님께서 만화 인문학 총몽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제가 이제 총몽이라는 만화를 보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류의 질문을 쭉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건 저의 결론이에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논술도 하고 가르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결국 인간이란 그 생각하는 동물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쭉 왔던 그 고대부터 그 던져왔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처음부터 내리는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왜냐면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요 인간의 이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는요 전부 다 다른 걸로 다 대치가 가능해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우리는 지금 탄소 기반 베이스잖아요. 그 유기물하고 무기물 나눌 때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랑 이제 유기물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만화 암스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탄소 기반이 아니라 규소 기반의 생명체가 나와요. 암스는 몸이 무기가 되는 그거죠. 네네네.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은 생각해보면 딱히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소, 우주에 존재하는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 있죠. 네. 그 원소에 나오고 있는 그 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생명체가 나와도 사실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연히 탄소 기반 베이스로 해서 생명체가 돼서 그 안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한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이 아니라 혹은 다른 종족이겠죠. 그게 무엇인가의 질문을 던지면은 결국 그것이 나일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이라는 존재밖에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형석쌤이 원래 수학과 물리학 전문가인데 오늘 그 전문가로서의 느낌이 네. 확 나네. 사람들 유튜브를 안 봐서 그렇지 원래 수학과 물리학 전문가입니다. 역시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아니라 네. 난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긴 한데 결국 하면은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DNA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 물질에 되면 결국 쭉 내려가면요 탄소가 기반이에요. 탄소가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네. 근데 이제 탄소 기반인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이유로 본다면은 우연히 탄소로 기반을 한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문명을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탄소 기반의 생명체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각각의 생명체에서도 결국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몸을 기계로 바꾸는 사이보그가 되고 지금 총몽처럼 뇌를 칩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걸 전부 다 싹 대처를 하면은 결국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그 기억이 축적돼 있는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네.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인간을 기억을 가진 존재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3부 주제가 인간은 땡땡이다는데 바로 답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나도 무슨 의견을 내놔도 돼?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 네네. 장애를 갑자기 겪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제 그렇게 내린 정의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기억이 우리는 지금 기억을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기술 발전으로 칩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잘해밌는 같이. 칩은 복사가 가능해요. USB처럼. 그럼 기억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이걸 이전시켰을 때 나오는 도플갱어라고 하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도플갱어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근데 이런 거는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복제 인간들 만들 때 대부분 복제 인간들한테 기억을 주입시키잖아요. 네네. 복사해서 네. 그냥 만들어진 기억인 거지 뭐. 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 근데- 조에서도 우리 그쵸. 지난번에 봤던 네. 조에서도 그치. 기억을 심었잖아요. 여러 네네네네네. 사람들의 그래서 기억을. 그게 어떤 단일 인물의 기억이냐 조가 그치. 물어보니까 네. 아니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합성해서 너한테 넣었다고. 네네네. 그렇죠. 주입-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건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쌓아온 기억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라고 쓰는 거지. 기억을 잃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쌓아왔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이 기억을 못할 뿐이잖아요. 그쵸. 기억이 사라진 게 맞아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그걸 기억 못할 뿐이지. 그래 그죠? 기억을 못할 네. 뿐이지.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오늘 총무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그림, 다음 거 보실까요? 네, 그림 보여주시면, 네, 오늘의 첫 네, 씬입니다. 갈리가 했던 얘기예요.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없다.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배경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마카쿠, 마카쿠. 자팡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만나왔던 그 갈리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 사랑했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온갖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뒤에 다 배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내가 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살아있어. 되게 뻔한 얘긴데도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뭐야 저게 이렇게 되는데 갈리가 이때까지 1권부터 쭉 해왔던 여정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뻔한 거랑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게 이렇게 되죠. 말할 수가 없는. 네. 근데 얼마 전에 봤었던,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봐요. 지난해에 봤었던 애니메이션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타 치는 아이가 이렇게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지? 아 그래요? 아 그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내용이 애니메이션 그거 있지. 네. 그 귀신 얘기하는 네, 거. 귀신 얘기하는 있어. 애니메이션인데 그래서 제목을 잘 모르겠다. 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걔가 이제 그 사후 세계를 들어가거든요. 이 사후 세계를 들어갔을 때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 그 사후 세계 안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 죽은 세계에서도 이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대. 그럼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자기 딸이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것 같대. 요즘에 이게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도 이게 보통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그렇게 보기도 해. 기억으로. 그러니까 민중신학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어. 그런데 전태일은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전태일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 그럼 전태일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생도 살아있는 거지. 네. 근데 그 기억이 중단되는 순간 사실은 죽은 거지.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저도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겉모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과학적인 그 지식을 기반해서 쭉 쌓아온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전 이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다고 끝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이걸로 뭐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도 없는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억의 복제. 네. 이게 총몽 2부에 가게 되면은 노바가 3명이 돼요. 지금 노바란 존재. 네, 노바라는 존재가 3명이 돼요. 근데 왜 그 노바라는 그러니까 기억을 씹으니까 칩. 네. 그 칩이 뇌니까 그게 이제 복제가 되니까 그걸 각각 해가지고 하나는 외모는 네? 외모도 똑같이 잡고 하고 그러니까 그 노바 중에 한 명은 요런 핸드폰 같은 기계에다 칩을 박아놓고 이 화면 속에서만 살아가는 노바가 하나 나와요. 네. 그리고 한 명은 똑같이 이제 기존의 노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예로 해서 이제 다른 그 뇌 칩을 2개를 박은 슈퍼노바라고 해서 겉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뇌 칩이 2개 박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알아요. 알고. 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부딪혀요. 그 원본의 문제가 있겠다. 도대체 그쵸? 원본이 뭔지. 누가 원본인지라고 되는데 이제
100%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서 그럼 이렇게 만약 복제를 해버리게 되면요 이게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스타트rek에도 나오는 그 기술인데 이제 우리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가 지금 막 요새 유행해서 3D 프린터만 있으면 왜 권총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3D 기반은 똑같아요. 아이디어는 그 3D 프린터가 나노 그 레벨까지 확장이 되면요 거기서 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원자 단위에서 그걸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도 보통 분자 기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프린트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원소랑 아까 말한 탄소랑 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만들면 계속 만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똑같은 피부에 그 똑같은 뼈에 조각에 맞춰가지고 안에 있는 사실 이런 얘기 좀 찝찝하지만 사람 몸이 보통 한 50kg쯤 되잖아요. 그럼 이거 사실 다 이게 사람 해체해서 질량으로 따지면은 한 원소 한 16가지 정도에 한 50kg 정도 실제 그 무게만 있으면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맞아. DNA 정보에서. 왜냐면은 게놈 지도는요 이미 90년대에 이미 다 100% 만들어졌어요. 밝혀졌어요. 그 게놈 지도를 밝혀졌지만 그 지도를 구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인데 그게 지금 나노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3D 프린터가 결국 원자 단위에서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스타트rek에서는 하이젠베르크 보정기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보정기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은. 원소는 주변에 있는 공기에서 원소를 빨아들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원소니까 뭐 철이 필요하면 철에 원료만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거기서 이제 원소를 빼가지고 쫙 원하는 그 원소로까지 합성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 노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 되게 그걸 각 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경제가 붕괴하죠.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사람이 정말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생산 수단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먹는 거는 거기 나오잖아요. 빵, 닭고기 뭐 해가지고 어차피 그게 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닭을 기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닭고기 같은 거를 원자 단위에서 쭉 쌓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물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뭐 잘하면 유토피아 되는 거지 뭐. 부족함 없이 사는 거지 무슨.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00% 복제가 이제 일어났을 때.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르크와 시뮬라르크. 딱 그 관계가 딱 떠오르네 바로. 그러니까 되게 이미 철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다 있는 얘기긴 해 이것들이. 복제와 원본과 복제했을 때 우리는 보통 원본도 좋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복제가 원본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거든. 왜냐면은 지금 기술로는요 원본을 100% 복제할 수가 없어요. 90% 정도 해가지고 연력학 법칙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가짜를 보면요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몇 퍼센트 부족하니까. 근데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100% 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물체를 100% 복제하면은 축복이겠지만 사람을? 기억을 100% 복제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에서는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사실 마음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쵸. 마음이 뭔가. 그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거는 이제 SF물인데 약간 미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갑자기 그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산드라 블록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탄생할 때 그 아이한테 뭐 이렇게 그 기억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뜨개질을 만약에 하는 기술자가 된다. 무슨 기술자가 되면 그 아이한테 그 기억을 심어줘요. 유전적으로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될 확률이 높아. 그럼 그 아이한테 그거에 맞는 그
그런 정보를 심어주는 거야. 매트릭스 무슨 매트릭스 뒤에 꽂아가지고 그래. 지식 딱 다운로드하면 띠리리 해가지고 딱 하고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요. 좀 넘어가죠. 너무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도플갱어 문제가 나오게 돼요. 똑같은 존재가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음에 이 장면 아니고요. 네, 다 좀 넘겨서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네, 더 넘기셔야 돼요. 이거. 네. 네. 아 이게 컴퓨터를 한 달 갖고 하니까 힘들구나.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갈리하고 머릿속에 2라고 적혀있는 애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이게 왜 갈리가 자레비에서 턴드라고 하는 요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 10년 동안 갈리의 모든 그 생각과 전투 방식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수집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턴드 1부터 10위까지 요원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갈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갈리가 턴 1이잖아. 네. 턴드 1. 네. 원에서 나머지 이제 11명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겉모습도 비슷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생각하고 갈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갈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본본이냐. 지금 갈리가 그 도플갱어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치.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원본일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둘 다 원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채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 완전 달라. 똑같은 그러니까 일란서 쌍둥이보다도 더 똑같은 나잖아요, 나. 지금도 왜 복제인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복제랑 돌리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너무 개별자라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들 수는 있어. 똑같이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기억을 똑같이 간 다음에 환경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다르게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서도 아무리 같이 있어도 같은 환경에서 있어도 이 사람 자체가 분리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거야. 내가 느끼는 공기도 다르고 다 다른 거지. 나는 내가 좀 위치를 이쪽에 앉느냐 이쪽에 앉느냐도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랑 똑같이 복제했어요. 난 최영석 원본이었고 100% 카피본이야. 자 이제부터 같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나는 두 개가 된 건가? 두 개가 또 서로 이제 다른 존재가 돼야 되나? 다른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그 두 존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둘 다 똑같은 선택을 할까? 선택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쭉 그 똑같은 기억과 환경을 공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을 처하면은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둘이 만약에 아까 노바 같은 경우 3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렘이 한 명이 있고 네. 그리고 휴대폰 속에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또 어디야 예루에 한 명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 3명한테 똑같은 상황이 접해졌어. 네. 그런데 이 3명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구 방식을 선택해요. 그 각자 개별 자아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노바는 약간 좀 너무 특수하게 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예를 들 수는 없고 만약 나라면 그러니까 내 기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게 되게 이거 재밌네. 근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이 만화에서도 그냥 읽어보니까 만화에서도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턴드 요원으로 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은 갈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약간 다르다는 거를 그죠. 그나마 조금이지만 새롭게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제 던지는 질문이 100% 복제된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신에 의한 어떤 구원? 영혼이 있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적인 혜택을 이렇게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계도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거기다가 그냥 기억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진짜 그때 복제랑 돌리 할 때,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동물도 완전 똑같이 복제가 된 거잖아요. 유전자 네, 100% 100% 했을 때 걔도 생명을 완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거잖아요. 몇 시간
만에 죽어도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서 태어난 존재는 그 존재가 진짜 생명이냐라는 그런 게 막 대두가 됐잖아 그때도. 근데 나는 인간이 만들었어도 그게 생명이면 생명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인간 복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한을 하잖아.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세포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태아로 그 사람으로 받을지도 되게 애매해요. 그치. 그죠? 사실 그거 그냥 세포거든요. 모체에 약간 이름하고 기생하는. 사실 이름이 좀 맞으면 그 봤을 때는 그냥 기생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람 게 좀 인간에서 좀 많이 껄껄하지만 그냥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기생체예요. 그러면 이 기생체를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으로 봐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깃들고 어느 순간부터 영혼이 깃들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웃기게도 사람이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우리가 지금 태아 줄기세포나 이런 걸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법 때문에. 사실 그 법만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왜 약간 이제 미친 과학자들은 아마도 지금도 불법적으로 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한 돈과 자금만 있으면. 네. 이 노바가 했던 지금 똑같이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겠지. 네. 동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난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기생세포인데 이걸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영혼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영혼 같은 것들을 여기 있다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세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아일랜드. 네, 그렇죠. 아일랜드에서 진짜 똑같이 아예 어른까지 되잖아. 똑같이 활동하고 네. 그 복제된 인간들도 자기가 인간으로 알고 있지 사실은. 예전 기억 때문에 감정도 하고. 네, 예전 기억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망해가지고 자기는 운 좋게 구해졌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 자기 원본이 몸이 아프면 그 장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서 임산부들도 실제로 그래서 애 낳은 다음에 죽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들이 똑같이 복제한 다음에 거기서 산모에서 건강하게 기르고 이제 낳으면 아기는 이제 그 원 부부한테로 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사실. 아일랜드 주인공 보면은 주인공의 기억과 그 인격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탈출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원 주인의 기억과 그 형질을 그대로 발휘해가지고요. 결국 탈출한 다음에 원본을 그냥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안 맥그리거가 자기 원본 죽일 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이게 그 문신행 한 거 보고 바꿔치기 한 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렇지 좋아. 똑같은 기억과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원본하고 똑같이 행동해서 이렇게 그 사고방식이나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본하고 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명이 죽어도 상관없겠다. 내가 죽어도 내가 못 느낄 뿐이지만 결국 나라고 하는 지금 정서도 살아갈 테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동일체로 볼 거냐, 객체로 볼 거냐. 난 객체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동일체라면은 아일랜드에서도 원본과 복사본이 서로 갈등을 안 하겠지. 서로 죽고 살리려고 막 갈등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별개의 인격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갈리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그렇죠. 별개의 조에서도 나와.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금 만들어진 영화와 작품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할까 이게 여기까지? 이런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왜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류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런 인문학적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부족해서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 되게 지금 뒤처지면서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잖아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부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전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훅 따라왔으니까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자 뇌 역학이 지금 물리에서 가장 핫트렌드가 된 지도 벌써 한 7, 8년? 10년 가까이 다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뇌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뇌를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일본 알리타는 1990년대부터
고민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를? 그건 이제 만화에서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나 그 기술과학자들이나 이런 그 핵심 멤버들이 2006년 7년부터 양자의 과학을 연구하면서부터 그런 도덕적인 것까지 연구를 그 논문이나 이런 걸 쓰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계에서는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뭐 완전히 너무너무 낙후돼 있는 거죠. 인간 복지뿐만이 아니라 뭐 외계 생물체니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잖아. 근데 인간을 어찌됐건 인간이 그 고대 원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최근까지도 그 인간의 이런 어떤 방향성이나 도덕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게 종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종교가 점점 과학한테 밀리는 거예요. 과학은 스스로에서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도덕적인 고민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을 다시 발전시키고 이게 서로 선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고대에는 사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분류 자체가 된 게 근대에 와서나 그런 거지 종교와 과학이 사실 옛날에 분리되지 않았거든. 근데 그쵸? 지금은 분리됐잖아.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학이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현대는. 그러니까 과학이 새로운 종교는 종교 역할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현대는 과학이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점점 이제 그 지금 있는 종교들은요, 이 과학 이런 거 이런 고민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면요,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더 이상 거기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현실에서하고는 너무나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고전적인 종교는 그래도 이제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과학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교들이 고전적인 종교들이 보완을 해주잖아. 감성적인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과학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구현화가 못했을 때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곧 구현화가 과학기술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구현화 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 조에 나오지. 그래서 그 약 있잖아. 약을 먹으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랑했던 기억이 보이잖아요. 보이면서 안정을 주고. 근데 그게 사실 또 지금 말 같은 거 나오니 말 같은 비슷한 거지. 약물 중독과. 근데 그게 무서워. 총몽 2에 보면은 그 피스 머신이라고 해서 나노 머신을 머리에 박아요. 그래놓고 그 좋고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면은 쾌락신경을 자극시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통신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피스 머신 때문에 예루인들은 자게 되면요 가상의 그 세계로 가게 돼요. 그 가상의 세계는 그 왜 자렘에서 왜 뇌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 뇌가 예루로 올라가서 그 뇌만 살아있는 인큐베이터가 쭉 있거든요. 그 가상 세계로 예루인들은 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는 꿈의 세계니까 온갖 사람 죽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 다 해요. 꿈속에서. 어차피 꿈이니까. 네, 어차피 꿈이니까. 근데 그 예루인들의 그런 그 온갖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뇌만 살아있는 그 존재들은 이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예루인들의 그런 어떤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돼요. 자레민들의 뇌가. 그래서 자레민들의 뇌를 필요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종교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란 말이에요. 예루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레민들을 모르죠. 버려버린 거네.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 그 권력에 있는 그 무바디에부터 해가지고 몇 명만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꿈인지 모르는 거죠. 존재를 모르잖아 어차피. 그 자렘은 예루의 존재를 아예 몰라. 근데 이제 모르는데 예루에 있는 그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렘은 실험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렘이 실험실이고 그렇다면 사실 뇌를 뺀 인간의 존재를 인간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지 완전히 그건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뇌가 아예 없다는 치부를 바꿔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면은 그 뇌를 필요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에. 그래서 인간을 가져가고 그 뇌를 없애면서 그 자렘이라는 그 도시에 이 사람들이 살게 그냥 그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종족 번성을 DNA를 그 초기 조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관찰하는 거죠. 실험쥐처럼. 근데 인간은 그게 하기가 힘든 게 세대 간이 보통 이제 60년으로 보잖아요. 지금 더 느렸고. 그래서 세대 간 그 변화를 보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근데 쥐나 이런 것들은 한 몇 개월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좀 바뀌기 때문에 금방금방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G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 세대가 바뀌니까. 근데 자레이 만들어진 지 300년. 세대로 따지면 한 5세대, 6세대까지 이미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긴 예루 사람들은 안 죽잖아요. 네. 안 죽으니까 가능한 거지. 예루인들은 그 불로장 생활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안 죽어. 기본 수명이 한 700년까지예요. 안 죽은 대신에 새로운 인류도 탄생하지 않지. 애를 안 낳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들을 배제해요. 근데 이제 자렘에서는 아이를 낳게 하면서 아니 자렘은 그냥 실험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네, 아이 낳죠 이렇게 해서 겐계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그 DNA 오르간을 쳐가지고 그렇게 인공 배를 만드는 거예요. 섹스는 안 하지. 섹스를 할 수도 있는데 섹스로 애를 낳는 게 아니지. 거기 자렘인들은 네. 그럼 고철도시인들은 고철도시인들은 그냥 원래 그 지피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적자생존. 알아서 존재하는 거죠. 알아서 사는데 생존. 거기서 이제 정통적인 그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낳죠. 네. 그렇죠. 모르죠. 안 물어봤으니까. 아니 근데 나오지도 않고. 고철도시에서 보면 아이 아마 나오잖아. 그러겠지. 네 나와요.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유고의 그 형 누나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부 연을 맺고 가정 꾸려서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쵸, 예. 네, 지피배는 그렇게 하고 자렘은 인공 실험실에서 그렇게 만들고 건강한 아이들. 영화 가타카에 나오는 그런 네. 이거 배아베이에서 나오는 아이들만 나오는 거지. 딱 나오고 이제 예루는 이제 아이들이 한 300년 동안 태어나지 않았고 아예 없고. 왜냐면 무서워.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으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아예 애가 없지. 네. 이미 존재하는 인원수만큼만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유지가 되니까. 쭉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자렘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야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진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섭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들이 평범하지만 이렇게 고민해서 차곡차곡 쌓여야지 이제 나중 갔을 때 그쵸. 이제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도 가장 이제 나랑 누군가 이런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아 찾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생각해 보면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1번 토픽은 끝난 건가요, 이걸로? 네. 그러면 1번 토픽은 썸네일을 뭘로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썸네일 인간이란 제가 그때 주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랬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도플갱어 문제죠. 도플갱어 문제. 오케이. 첫 번째가. 네. 원본과 카피본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세상. 도플갱어이기 때문에. 네. 구별합시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그림 맞나요? 네, 잠시만요. 이거 좀 봐야 돼. 잠깐 넘겨줄게요. 한번 눌러보세요. 저희가 챕터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머리 보여줄 거예요? 반대로 됐네요. 예. 반대가. 여기서. 여기 할까요? 네. 네. 두 번째가 두 번째 챕터는 예. 글씨가 안 보이죠? 보이는데 내가 바로 되는데 어디 케이어스는 어디 네. 이거죠? 그러니까 케이어스하고 이제 댄이라고 하는 게 그 버잭이라는 도적단의 주인공이 그 도적의 수장이 댄이고 이제 케이어스라고 하는 로봇 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댄의 존재가 뭐였냐면은 케이어스의 이중인격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KS가 저기 보면은 EPR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저 EPR 통신기가 그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역학을 이제 반박하면서 나왔던 그 얽힘이라고 하는 그 양자역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건너뛰기로 하고 아무튼 EPR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EPR이 E가 아인슈타인이고 PR이 다른 과학자 세 명의 이름을 딴 그 약자예요. EPR 가설이라고 해요. 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물리했구나. 네, 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개념 중에서 얽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얽힘. 네, 얽힘. 양자는 제가 나눠져 있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터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왜 양자적 세계에서는 이 벽을 막혀 있는 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왜 이 터널을 뚫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죠. 요 효과로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양자적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얘가 복잡한 것 중에서 얽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EPR 가설이라는 거고 여기서 가상의 그 통신기죠. EPR 가설이라는 거, EPR 통신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냐? EPR 통신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중 인격하면 왜 서로 다른 인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이중 인격을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인 거냐 문제가 발생하게 지금 돼요. 말 앞에 나오는 사람이 케이어스. 케이어스. 노바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버잭이라고 하는 도적단을 이끄는 댄. 예. 서로 다른 건 줄 알고 있었고 네. 케이어스가 알고 있는 거를 댄이 금방금방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스파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둘이 동일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중인격으로. 네, 이중인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중인격이 한 육체 안에 여러 인격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처럼 저 EPR 통신기라고 하는 저 원리를 이용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인격을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분리시켰을 때 왜 칩을 그러니까 그 뇌를 칩으로 바꾼 상태에서 왜 복사했었잖아요. 네. 그럼 각각의 칩에다 인격을 박아놓으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다르다. 그럼 얘는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 도플갱어랑 다른 거네요. 그쵸. 도플갱어는 완전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댄과 KS가 다른 기능처럼. 기억은 같은데 인격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얘를 이런 존재를 동일 인물을 봐야 되나? 아니면 다른 그 독립개체로 봐야 되나? 야, 나는 이 만화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자가 대단하다. 난 보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이거를 이렇게 도플갱어 문제와 이게 다른 인격의 문제로 구분하는 자체가 대단한데?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그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던지는 게 그치? 인격이 뭐죠? 전 인격의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그 전에 우리 첫 그 채팅창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종성님께서 총몽에서 생체 사이보그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조화롭게 진화해 가는지요. 기억이란 과거를 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래의 기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총몽에서는 생체 사이보그하고 인간의 그런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일부에서는 일방적인 자렘의 그 착취만 있을 뿐입니다. 생체 사이보그란 건 결국 그 뇌는 그 사람인데 몸이 그 기계인 걸 사이보그라잖아요. 네. 일방적인 사이보그에 의한 인간의 착취만 있을 뿐이에요. 일부에서는 고철마에서 벌어진 그거예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사이보그들이 인간이 울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역시 인간은 나약하고 이러면서 생체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되게 멸시하고 이게 착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고철마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사이보그에 의한 인간의 착취만 있을 뿐이고 반대로 자렘하고 고철마의 관계를 보면은 그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반대죠. 왜냐면 자렘에서는 이 생체적인 뇌와 육체를 가진 것만이 진정한 인간이라고 정의되니까. 그래서 그 갈리의 두 번째 애인 남편이 퍼뷰가 대단한 이유가 100% 인간에도 불구하고 사이보그한테 싸움으로 이기잖아. 네. 그래서 태연도 놀라는 거거든. 그쵸. 고철마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놀라운 거지. 이제 우주 이제 예로로 가잖아요. 어때? 불가능하지. 불가능해요. 네, 갈리도 상대가 안 되니까. 네. 근데 갈리가 그 화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얘기고. 화성인이에요. 화성인데 사람 똑같은. 그러니까 화성으로 거주한 지구인이에요. 화성인이라고 해서 외계 생물이 아니고 지구에 있던 사람이 지구에 화성을 간 거야. 있던 사람이 화성인, 그러니까 네, 화성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후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후예니까 예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관 있는 같은 사람. 레벨이지. 같은 레벨의 그러니까 사람이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내가 너무 빠지면 안 돼. 지금 얘기하시다가 질문 하나 끊겼는데 또 이렇게 너무 네. 많이 나가면은 또 안 된다고. 지표면 그리고 궤도 그리고 그 라그랑주 포인트 그리고 달, 화성 이런 식으로 우주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주 개발 시기에 그 왜 200년대 테라포밍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지표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로 다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테라포밍 전쟁이 일어나서 박살이 난 거죠. 그치. 그렇게 돼서 고철말이 형성돼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보그에서 착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등급으로 얘기하면은 고철마을이 제일 바닥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로 그리고 달 그리고 목성이랑 목성이랑 화성 금성. 금성이 대국이고 이거는 다 같은 동급이잖아. 네. 다 동급이에요. 그리고 화성이 이제 그들의 격전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이제 종목 1부에서는 그렇게 조화가 안 되고 이제 2부 이제 끄트머리쯤 가면은 그 고철마을에서 자렘으로까지 이렇게 탑을 쌓아요. 네. 그 탑을 쌓아가지고 자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케이어스하고 벡터하고 이제 갈리가 이때까지 쭉 만나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사이보그하고 생체 인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2부 마지막에 그렇게 2부 마지막에? 네, 그렇게 하고 끝나요. 나 이거 못 받아. 네. 아, 원래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안 하다가 자렘은 기본적으로 사이보그들을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쓰레기야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고철만에 있는 사이보그들은 생체 인간들을요 이 나약한 존재라고 하고 되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쵸.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자렘 고철만한 사람들은 자렘이 어떤 색인지를 모르지만 자렘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아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존재들끼리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선님이 질문은 지금 시즌 2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네. 그 질문은. 근데 어떻게 조화롭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요 안 나와요. 2부에서.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가 2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버립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들 계속 올라오시죠. 김동선님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자렘에서와 같이 고철도시에서도 상하평등 일치를 추구하는 인물이 알리타인가요? 총몽을 통해 각각 독자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그쵸. 그렇게 그 평등을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몸이 사이보그건 뭐 내가 칩이건 관계없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갈리죠. 그쵸. 알리타. 네, 거기에는 그게 있는 거지. 몸은 생체인데 뇌는 기계인 인간들이 있는 거고. 네. 또 여러 뇌는 그쵸. 인간인데 몸은 기계인 사이보그도 있는 거고. 이 존재들. 여러 가지도 있고 안드로이드이고 로봇인데도 본인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이 시간에 했던 모든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야. 네. 모두가 다 함께. 이부에서는 그럼 이 존재들이 서로가 같이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강제시킨 존재가 갈리인 거죠. 이게 재밌는 거야. 힘으로 강제시키라 힘으로. 네. 갈리가 정확하게 힘으로 싸움을 강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갑수를 가지고 있는 나중 가면 이제 기갑수뿐만 아니라 더 엄청나죠 이게. 아 그래요? 근데 기갑수만으로는 얘를 상대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는 기억에 대해서 기억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도플갱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이 한 인간이 다중 인격일 수 있어 내 안에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다른 존재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아까 말했던 EPR이라는 그걸로 내 다중 인격 중에 하나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나가는데 다른 존재잖아. 완전히 몸도 다르고. 근데 인격이 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마신 거야. 그러니까 저 질문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게 인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직 인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마음이랑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러니까 그 인격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마다 그런 자기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만의 자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인간됨에 어떤 그런 막 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격인 것 같아.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도덕성, 윤리 뭐 이런 걸 다 합쳐진 어떤 그런 존재.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가 격이라고. 같은 질문 그러면요 같은 질문 던져요. 그 격이 뭐냐고요. 나타낼 수 있는 격이 구체적으로 뭘 나타내는 드러내는 거지. 나의 어떤 마음의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나의 표현이라든지 그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거죠. 기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억과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되면 환경에 동일한 의해서,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아니 동일한 싸우지 말고 동일한 격이 동일한 그런 걸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중인격이라고 하면요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끔 내 안에서 다른 성격을 보거든. 다른 성품들을. 나는 이렇게 자라왔지만 나한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막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어떤 다른 존재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그게 있어.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마음이지. 마음과 인격을 따로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이제 기억이나 경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잖아 지금. 기억에서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동일한 기억과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한 거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고. 아 그래. 그죠. 본인이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쵸. 거지. 근데 그 안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인격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그냥 그 인격이 마음인가? 근데 사실은 그거를 여러 가지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아. 난 이게 다 하나지. 한 사람의 그냥 여러 표현인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류하고 뽑아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그쵸. 그 안에 그 원래 한 사람을 있을 때는 내가 어떨 때는 똑같은 문제지만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화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근데 내가 분노에 있는 나만 딱 추출해가지고 빼냈을 때는 하이드가 되는 거고 내가 항상 선량하고 좋은 모습만 딱 빼내서 했을 때는 지킬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인격을 참 근데 실제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중인격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존재하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문제지. 근데 다중인격은 서로 간에 인식을 하나?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치. 대는 케이어스를 인식하고 있지만 케이어스는 대는 인식 못하고 있어. 그치, 인식 못하지. 맞아. 근데 나는 어쨌든 그게 완전히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왜 인격을 얘기하는지 그 인격이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중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다중이란 말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라는 뜻이니까 인격이 뭐냐고. 똑같은 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른 인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냐고. 다른 게 기억은 똑같은데. 네. 기억은 똑같지만 그냥 다른 존재가 있는 거지 뭐 이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내가 있잖아. 선한 내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악한 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따로 악한 것만 존재하는 한 인격이랑 선한 것만 존재하는 한 인격이 완전히 분리돼서 나타나면은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이유가 기억을 복제하면은 그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도플갱어 문제를 한 거 아니야. 도플갱어는 똑같은 거야 나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둘은 똑같은 답을 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지.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댄과 케이어스처럼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존재하니까 이랬을 때는 뇌를 인식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인격인데 인격이 뭐냐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마음인가? 어떻게 나가냐는 거지. 그 근데 인격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좋은 게. 마음, 뭐 화나고 웃고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격은 그 다중인격의 그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7세의 몸에 40세 아저씨의 그런 그 사고방식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의 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중인격의 사례를 보면 이걸 뭐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전화할 데 없어요?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저건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똑같이 7세의 인격을 가진 사람과 40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각각의 서로 똑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마음하고 인격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말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인격의 분리, 인격의 장애, 원래 다중인격이 사실은 이 정신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의 일환이잖아. 사실 그 다중인격이라는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야.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지 모르니까. 다중인격을 정신병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정신질환,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이다. 그 뭐라고 하죠? 정신분열? 네, 정신 네, 분열의 그렇게 보고 분열의 일환으로 보고 있죠. 카운셀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전문가들 혹시 아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릴 수도 있고 욕하지 마시고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댓글 너무 무서워요. 아직 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뇌 과학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뭔지 그게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으로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인격을 어떻게 정의를 내야 되는 건지. 근데 말 그대로 저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게 되면은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존재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딱 구별은 좀 쉬운 것 같아. 아까보다는. 예를 도플갱어만 하더라도 이게 같은
이게 같은 사람이냐 다른 개체냐 고민이 조금이나 됐거든. 근데 여기서는 별로 큰 고민 없이 이 둘은 다른 사람이야라고 다른 게 딱 되니까. 그렇지만 같은 기억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치, 같은 기억과 이걸 다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고민이지 뭐. 그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은 이 그 인격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면은 진짜 그 내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그 고민이거든요. 보통 정신의학에서는 나도 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정신분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주 큰 트라우마나 사건이나 폭력이나 그런 폭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싫어. 그래서 내가 다른 인격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중인격이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의 현재 나의 인격 자체가 싫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생각하는 다른 인격을 끄집어내.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상황을 스톡홀름 경우 같은 거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약간 더 뛰어넘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형석 씨는 여기서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 질문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저는 어쨌건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인간은 기억을 가진 존재, 기억을 갖고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전 정의를 내려요. 저는 이거는 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요, 어쩔 수 없이 각자마다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완벽한 답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건데, 그 기억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발생되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두 가지. 하나가 도플갱어 문제하고 하나가 다중인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플갱어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진짜인지, 어떤 게 뭐가 진짜이고 복사고 어떤 게 원본인지, 그 둘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 저는 아직 계속 이제 그 답을 찾고 있는 거고. 근데 다중인격 문제에서는 인격이 뭔지, 마음하고는 다른 건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사된 존재가 사실 아니잖아. 사실은 다른 존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존재죠,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 근데 이건 그러니까 이 다른 존재는 원본과 원본의 대결이 아니라 원본과 원본의 대결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 다른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튀어나온 것인가? 왜 똑같은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나오고 얘네들은 어떻게 그 다른 개체로 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3편에서는 그러니까 형석 씨께서 난 처음에 제목을 인간은 땡땡이다 해갖고 이 3편 내용을 다 하면서 마무리에 3편 인간은 땡땡이다라고 딱 그냥 나름대로 결론 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석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땡땡이다 해놓고 이 총목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질문. 그러니까 형석 씨한테 뭐냐고 막 따진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거. 아니 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지금 그 총문 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 답을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전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한번 생각을 끊었죠. 난 답을 내렸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2006년에 양자 컴퓨터를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이거면 양자네가 계속 이게 내가 생각해 좀 간단한 게 아닌데 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동일성 문제, 도플갱어 문제 이거하고 다중인격 문제 두 가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내린 정의에 의해서. 이거 웃긴 건 내가 내린 정의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직 양자네 그 기술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빨리 발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몽 시즌 2에서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작가의 답변은 없죠. 아직까지는 2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네. 똑같이 나와요. 총몽 2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뇌가 칩인 갈리하고 뇌가 생체인 갈리 두 개의 갈리가 나와져요. 맞나요? 그 두 개에서? 네? 맞나? 둘이 만나진 않고 그러니까 똑같이 퍼기어하고 이제 머리 아프네, 진짜. 그 예로에 남게 되는 갈리는 뇌가 사람인 그 갈리예요. 우리가 1부에서 만났던 갈리. 근데 우리가 총몽 2부가 시작되면서부터 만나는 그 갈리는 그때부터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갈리예요 그러면? 칩인 갈리였대요. 야 대단하다. 근데 모르잖아 자기가 바뀐 걸.
그걸 마지막에 알게 되죠. 마지막에 그때 모르잖아요. 시작할 때는. 네, 모르죠. 모르다가 중간에 알게 돼요, 관리가. 그때가 내가 나는 이드가 내가 주워드렸던 그 생체내를 가지고 있는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러네. 내가 칩인 관리였던 거야. 그러네. 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자렘에서 깨어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 자렘 내가 칩인 관리 우리가 2부 내내 봐왔던 그 관리는 이제 그 예로 떠나면서 이제 목성하고 이제 그 궤도 위성인 그거에서 라스트 오더가 돼서 금성으로 떠나면서 이제 화성으로 가게 되면서 3부가 시작되는 거고 그 아까 이렇게 자렘 탑을 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남게 되는 갈리는 1부에서 만났던 생체내를 가진 갈리가 남게 돼서 갈리가 두 개가 돼요. 두 명이 돼요. 갈리가 두 명인데 2부에서는 어쨌든 생체내를 가진 갈리는 안 나오고 갈리가 안 나오고 맨 마지막에 보이는 갈리가 이제 남게 되죠. 남게 돼서 남는 나 시즌 2 보고 있는데 스포를 다 해야 돼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너무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갈리가 다시 이제 그 예전에 고향의 화성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재 시즌 3부가 연재 중이죠. 네, 연재 중이에요. 진짜 오래 한다 그러면. 그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정말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시즌 2도 정말 안 됐잖아요. 시즌 2까지 정말 됐죠. 정말 됐어요? 네. 그리고 외전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부가 이제 그 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던지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럼 생체내인 관리하고 칩이 내가 칩인 관리하고 이제 제가 말했던 도플갱어 문제 이게 진짜 동일한 문제죠. 편도 요원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원본과 원본의 싸움이지. 네, 저것처럼 다중인격. 지금 여기서는 이제 케이어스 한 명만 나오는데 케이어스는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 이제 저 둘이 인격이 통합이 돼버리거든요. 통합이 돼서 진아라고 하죠. 진아. 진짜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3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다중인격도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다구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3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토픽 두 번째가 끝나는 겁니까? 네, 토픽 두 번째 이제 다중인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인격이란 무엇인가? 네, 인격이란 무엇인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존재로 봐야 되나.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토픽 오늘 몇 가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스스로 인간이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었어요. 이 총몽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 도플갱어 문제. 어떤 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다중인격 문제. 어떤 인격이 진짜 나의 인격인가. 결국 그러면 우리 형석쌤한테는 우리가 1부에서 고민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때 단순히 뇌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뇌가 인간이면 인간인가. 그렇다면 뇌가 생체는 다 인간인데 뇌가 기계면 그건 기계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지금 형석 씨가 내린 정리에 따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기억만 있으면 인간인 거야. 기억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문제가 도플갱어의 문제와 다중인격 문제가 나왔다. 작가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제가 내린 정의에 의해서 생겨난 이제 질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에 무슨 결론을 주지 못하네요. 그냥 고민만 주는 방송.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각자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내렸으면요 일단 총몽이란 만화를 본 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유를 작가가 총몽에서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단 하나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각자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근데 각 독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정의를. 그걸 알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과학기술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일일이 통틀어서. 이게 진짜 훌륭하네. 네. 그냥 나한테 만약에 인간이 뭐야 하면은 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텐데 작가가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물으니까 진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만화가 이런 면에서 되게 훌륭하고 만화도 훌륭하지만 이 만화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진 우리 현수쌤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화만 봐서는 그 질문을 잘 몰라. 작가가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만화는 만화지. 근데 사실은 현수쌤이 대단한 건 이 만화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딱 구체화해서 던진 게 난 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의 존재를 기억의 존재라고 본 거잖아요. 인간은 기억의 존재로. 그렇게 딱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거랑은 약간 되게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을 가진 존재면 지금 자렘에 있는 그 칩을 가진 존재도 인간으로 보는 거거든. 그쵸? 기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기억을 가졌으면은 사이보그건
아니면은 그냥 맞아요. 그 생체건. 생체건 누구나 다 인간인 거야. 네.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야. 그거는 형석 씨의 문제인 거고. 근데 이 1부부터 쭉 얘기 보면요, 그 많은 것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저 각자 각자 캐릭터에 대응을 시켜봤을 때,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되면은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내가 그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나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그 데카르스적 방식이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니까 내 존재가 있으면 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예전에 영화 조, 이거 보기 전에 우리 같이 보자고 해서 봤었던 그 조를 생각해 보면은 조는 인간이네. 형석 씨의 그 조는 조 나름대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인간이죠.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인간들 말고 그냥 베이스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도 인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 과학자가 만드는 과학자가 너는 가짜라고 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있죠. 저는 너무 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상이 누군지 그 안드로이드지만 내가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도 아니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조차도 석상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져서 얘랑 사랑을 나누겠다고 미의 여신한테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였는데 사람도 아닌 석상을 대상으로 그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피그말리온 왕자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얘는 진짜 석상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사람을 만들어놓고 그게 리얼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게 전 너무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아직 경계가 있어갖고 고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닌 로봇의 존재,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존재도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 막 고민하잖아. 난 이게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어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번 정말 하더라도 백인들에게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그렇죠. 같은 지금 봤을 땐 너무 명확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같은 인종이지만 그때는 같은 인간 사회에서도 이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백인들이 봤을 때는 흑인은 인간이 아니었고 우리 조선 안에서도 양반들이 봤을 때 백정들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네. 계급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마치 사이보그가 인간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것보다 더 극명하게 쟤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 고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관리 갖고 고민하는 것처럼 뭐 뇌가 인간이냐 뇌가 기계냐 정말 그럴까 막 고민하는 게 어느 순간 사실은 그냥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리한테 사랑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뻥이 아닌 게 뻥이 아닌 게 진짜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치 시리한테 빠질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 허도 나왔고 지금 말했던 아니 그 실제에서 실제 지금 세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019년 현재에서요. 실물을 보지도 않고 채팅으로만 만난 여성하고 사귀어가지고 왜 몇 억씩 갈치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 남자들은 그 상대 여성을 사진으로만 보고 음성으로만 본 거예요. 봤는데도 근데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이제 심지어 그 중에서는 근데 그거는 그 배우의 진짜로 우리가 보통 바라는 그냥 인간 존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런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데 그 사기 치는 대상이 만약에 사람이 프로그램 짜놓은 시리 같은 존재였다면. 근데 그거를 그 상대가 알고 있다면 사람이 안 빠질 거 아니야.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면 좀 빠지지. 그렇죠. 모르면 빠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이건 좀 주제하고 좀 다른 건데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그 소설이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 이제 선술집에 가요. 선술집에 갔더니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상형이어가지고 막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튕기고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1년, 2년 몇 년씩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사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남자였던 거야. 남자인데 남자가 구애를 거부하죠. 근데 끊임없이 막 이렇게 구애를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남자 사실을 알고 이제 쭉 흥을 뜯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그 여자였던 남자가 그 주인공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건 동성애에 대한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게 동성애에서 그대로 기계로 치환시켜 버리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조라고 하는 영화의 그 기본 이해가 똑같거든요. 난 이게 똑같지 않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실은 머릿속에는 그대로 이 상대가 자기가 똑같은 그냥 인격이고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 정의하는 그 존재라고 믿고 행하는 행위잖아. 만약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그 허에서 주인공이
그 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허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그 허가 쉬가 쉬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거잖아. 그런 거는 다른 것 같아. 그런 존재들은 좀 지금 일본에 있는 베개랑 결혼하는 애도 있고 일본 2D 캐릭터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포도 느끼잖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모든 거를 다 뭐 인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약간 물질적이지 않은 것까지 막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생각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실제로 궤도 연합체하고 목성하고 금성들은요 양자 관측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그 전체를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 양자 컴퓨터조차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끼리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최종 그 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인간 세계를 이렇게 마치 신처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석 씨가 이거를 봤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했던 때가 아니잖아. 근데 그쵸.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엄청 발달했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모습을 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생각할 수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인간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총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 내가 생각이 드는 면이 있는지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냐면 그러니까 이 만화가 대단한 만화인 거야. 총몽 만화에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력보다 그렇죠. 총몽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과학기술 막 발달해서 그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막 다다랐잖아. 이 총몽의 어떤 이 단계의 고철만 과학기술 못 따라잡았어. 못 따라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계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 레벨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요 그닥 차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20년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처럼 전신 사이보그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겨우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이제 만들어낸 수준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두 발로 걷는 것만 해도요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두 발로 걷는 로봇 인간처럼 이렇게 걷는 로봇은요 충분히 지금 각 기업에서 만들어낸 기술력이 쌓였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닥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없어도 사실은 그 아이보 있잖아 반려견 로봇 일본에서 그거 엄청나잖아. 네. 진짜로 사람이 그 반려견 로봇을 진짜 반려견으로 생각하면서 동물원들 생각하면서 살고 참 있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미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허물어진 거야. 그래서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가고 아껴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매트릭스 맨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기계한테 지배당하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GPS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반 농담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GPS가 이리로 가는 거면 산타크로 가잖아요. 맞아. 이미 매트릭스 시작된 것 같은데. 맞아. 나 같으면 하더라도 GPS가 내가 길을 아는 길이야. GPS 딴 데로 인도를 해. 그럼 나는 내가 아는 길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GPS에 따라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이유가 있으면 이러 가자겠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농담식이긴 하지만 이미 그런 게 거의 초입게 다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한 이유가 이제 진짜 가까워졌어요. 저 때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하던 게 지금 이 정도 됐잖아요. 지금 10대, 20대는 이 친구들이 제 나이 될 때쯤 되면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이걸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지금처럼 확실하게 2D나 베개나 어떤 사물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안드로이드하고의 사랑. 근데 사실 그런 시대는 난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런 거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는 존재를 봤어? 근데 얼마나 고대부터 그렇게 열광적으로 빠져있고 천주교의 신부라는 것 자체도 이미 신부잖아. 신부. 하나님의 신부 아니야. 하나님 언제 봤어. 근데 신부라고. 뭐가 달라? 비슷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인간이 이제 구현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거의 근접했으니까 이제 그럼 최소한 이제 저랑 이제 여기 계신
그 국장님하고 이제 대표님 정도는 이 나이대의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해서 최소한 어떻게든 우리 10대, 20대 친구들한테 그런 고민들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는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딱 들어가지고 확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고민했으니까 똑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최소한 이런 유산 정도 남겨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전 요번 총무 3부작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만화 인문학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만화 왜냐면 나도 총목을 봤지만 난 총목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안 봐서 난 그냥 액션물로 봤어. 그냥 싸우는 영화, 싸우는 그냥 액션 그냥 이걸로만 봤지. 사실 우리 형석 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에 대한 정의와 고민을 가지고 보지 않았는데 이게 억지가 아니잖아. 나 보니까 하나도 억지스럽지 않아. 진짜 내가 다시 보니까 진짜 이런 질문이 있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집어준 면에서 이번 3부작은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이제 항상 그 논술 지도할 때만 이렇게 쭉 했었는데 이거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토론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본인도 유익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면서 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요 한 3주 동안, 2주 동안 이걸 어쨌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도플갱어 문제하고 요거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제가 다시 한번 했던 거를 쭉 해서면서 나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혹시나 뭐 잘못된 게 없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 지금도 다시 결론이 나왔어요. 역시 인간은 기억을 가진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고민한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이제 가하든지 지금 그 태아나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것처럼 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우선님도 마지막 오늘 세 번 하실 때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3번 하면서 사실은 이제 흥석 쌤이 어떤 내용으로 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논의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맞닥뜨려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까 인격이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조차도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했었구나. 그런데 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형석쌤의 어떤 생각을 알면 알수록 되게 물리학이나 그런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그 인간의 그런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가까운 그런 영역을 포괄하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참 모르는 영역이었는데 왠지 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사실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해서 그걸 모르고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는 게 되게 이 지식적으로 쌓이는 것도 같기도 하고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